네. 그러면 이제는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편하게 그냥 생각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를 저희는 이제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단타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니면 또 종목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본능대로 움직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본능대로 하면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라면이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투자도 본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자는 또 인간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루에 뭐 0.2%, 0.3%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루에 3%, 4%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투자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변동성이 큰 상품들을 많이 투자하시게 되고, 많이 투자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락을 조금만 하게 돼도 워낙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못 참아내시고 바로 이제 손절로 가게 되시는데, 이런 것들이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본능하고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야채는 거의 아예 안 먹거든요. 근데 네, 고기만 좋아하는데, 근데 뭐 제가 싫어도 야채를 먹어야 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본인의 본능하고 좀 역결이어서 어려우시겠지만 반대 방향의 생각을 좀 하시는 게 투자에는 좀 유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네. 우리의 본능, 네. 그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 때문에, 네. 이게 변동성이 큰 걸로 이어지고, 네. 곧 이것은 손절로 이어진다. 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신다. 네. 네, 의자가 한 네. 소리입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네. 자산 배분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산 배분의 이유, 자산 배분의 중요성, 우리가 이걸 자산들을 왜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거 생각 좀 부탁드려요. 네. 보통 운전 처음 시작하면 1, 2년 차가 굉장히 겁이 없죠. 쓱쓱 운전하고 사고도 좀 많이 나고요. 근데 한 10년, 20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겸손해지시죠. 네, 운전도 조심하시게 되고, 뭐 20년이나 운전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운전을 못한다고 이렇게 좀 낮춰서 생각하시기도 하고. 근데 자산 배분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에 있어서 겸손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주식이 올라갈지, 금리가 내려가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지 내가 맞출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자산 배분이라는 건. 그래서 일단 겸손함을 시작하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산 배분의 실질적인 이득, 뭔가 유용성은 변동성을 줄이는 거에 있다고 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아무래도 투자를 계속 길게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뭐 적리식으로 투자하시든 한꺼번에 투자하시든 마찬가지인데요. 손실폭이 조금씩 점점 커지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손실폭이 뭐 10%가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마이너스 30은 돼야 콩닥콩닥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당연히 어떤 분이든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는 건 당연히 그 포인트, 내가 너무 아프지만 매도해야 되겠다는 포인트를 건드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서 그 변동폭을 줄여서 내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을 못 다다르게 하는 게 자산 배분의 유용성, 목적,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투자는 일단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손절을 역시 줄이기 위해서 네. 그것들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쉬어가는 질문 하나 해볼까 하는데, 네. 상무님에게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네.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린 ETF들이 있었는데, 그 ETF들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ETF들 위주로 투자할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사실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는 ETF로만 한번 꾸며본다면, 저는 일단 주식에다가 한 50%를 투자할 것 같아요. 주식 50% 중에 첫 번째 20%는 글로벌 브랜드 탑10이라는 ETF. 가장 전 세계 섹터별로 1등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진리인 것 같고요. 투자해서 그게 20%. 그리고 최근에 앞으로 한 3년, 5년에 이 반도체 이제 슈퍼사이클을 기대하면서 글반포, 글로벌 반도체 탑4에 또 20% 정도.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또 독특하게 선진국, 미국만큼 신흥국도, 작년에는 미국만 좀 달리는 장이었지만, 작년, 재작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주목받는 장이었다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신흥국도 주목을 받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베트남, 저희 회사에 베트남 VN30이라는 ETF가 있는데, 베트남 주식에도 한 10%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게 50%를 채울 것 같고요.
나머지 50%는 채권과 금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채권 ETF의 30% 그리고 금 ETF의 20%. 근데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 이제 그걸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 바벨이라고 하시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등치 큰 역도 선수가 이렇게 드는 양쪽에 추가 달린 이렇게 드는 바벨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권 중에서도 이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단기 채권이 금리가 더 높더라고요. 그걸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도 뭐 얘기하는데, 그래서 단기 채권도 충분히 매력이 있어서 저희 회사 ETF 중에 단기 채권 액티브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의 15%, 그리고 저희의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라는 ETF가 있는데 거기에도 15%, 그래서 15%, 10%를 채워서 30%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20%는 저희 ETF 중에 금 현물에 투자하는 KLX 금 현물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현물에 투자하는 그 ETF의 20%를 나머지를 비중을 채워서 주식 5, 채권 3, 금 20% 이렇게 저는 1억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와, 그 1억이 갑자기 꽁돈으로 생겼는데 네. 지금 100%를 전부 다 투자로만 채우셨네요. 네네. 아주 또 그 이제 자산 제품으로 알뜰하게 그 자산 배분을 해서 네네. 고기도 안 사드시고 전부 다 투자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그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저희는 그 레버리지 종목들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이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안전한 것 위주로 저희가 투자를 이제 권유해 드리는데, 네. 이런 레버리지 종목들, 뭐 인버스, 장단점과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ETF 경험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명망 있는 전통 있는 ETF 해외에 있는 운용사에서 이제 교육을 하거나 그런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보통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보통 오토바이에 비유합니다. 오토바이는 뭐 자동차보다 훨씬 위험하긴 하지만 때로는 목적지에 굉장히 빨리 데려다 줄 때가 있죠. 네, 차들이 엄청 길에 막혀 있는 경우에는 차로는 도저히 그 시간 안에 갈 수 없지만 오토바이로는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가면서 금방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토바이가 분명히 유용할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너무 뭐 정체 시간에 구간에 그런 때는 있겠지만 사실 오토바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네, 사고가 한번 나면 자동차 사고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딱 그 비유가 너무 적합한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꺼내드렸고요.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잘 활용하면 단기에 정말로 누가 봐도, 혹은 뭐 내가 확실하게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이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뭐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 우리 뭐 아파트도 다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난 5억밖에 없는데 5억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면 레버리지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구간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확신이 드는 구간은 인생에 있어서, 투자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다. 잘 활용하지 못하실 거면 뭐 투자를 안 하셔도 괜찮은 상품인데, 혹시 좀 내가 투자에 관심이 워낙 많고 또 이런 것들도 공부해보고 싶다 그럼 공부를 하신 후에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요. 저는 고기도 좋아하고 많이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밥을 많이 먹다 보면 단추를 하나 풉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고기에 대한 예의죠. 네. 내가 투자 자금이 1억밖에 없는데 그래서 1,000만 원씩 10개 ETF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1,000만 원을 더 투자하고 싶은데 난 돈이 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투자하는 ETF를 금액을 줄이고 그걸 레버리지로 바꾼 다음에 돈 여유 있는 현금을 만들어서 다른 데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투자자분들 많습니다. 그건 되게 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1,000만 원을 투자할 걸 코스피의 레버리지 ETF에 500만 원만 투자하면 500만 원은 다른 데 투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단추를 풀어서 조금 더 고기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부를 좀 하시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정립이 되시면 그렇게 필요하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비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지금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오토바이에 비유해 주셨네요. 네. 네. 꼭 필요한 구간이 있지만, 네. 잘못된 경우에는 엄청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네. 네, 정확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